여러분, 친구들과 밥을 먹고 나오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 내가 냈네. 돈 몇만 원이 아까운 건 아닌데 상대가 지갑을 꺼낼 생각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마음 한쪽이 묘하게 서운해집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건 따로 있습니다. 내가 먼저 계산해놓고 집에 돌아와서는 괜히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걸까?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돈을 얼마나 써야 하는지, 누가 밥값을 내야 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돈을 쓰고도 서운해지는지, 왜 오래된 친구 사이가 몇만 원 때문에 멀어지는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어떤 기준으로 돈을 써야 관계도 지갑도 지킬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앞으로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억울함과 후회를 훨씬 덜 느끼게 되실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친구 사이에 돈 가지고 그러면 쓰나. 하지만 실제로 오래된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을 보면 그 중심에 돈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서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밥값 몇만 원, 생일 선물 하나, 경조사비 차이처럼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는 일에서 마음이 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돈을 단순한 숫자로만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밥을 사면서는 이런 마음을 함께 내놓습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생각한다. 선물을 고르면서도 마음속으로 기대합니다. 너도 나를 이 정도는 생각해 주겠지.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돈을 보낼 때도 단순히 봉투 하나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관계가 이 정도는 된다는 표시를 함께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는 그 뜻을 똑같이 읽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는 10만 원을 내며 깊은 우정을 표현했는데 상대는 그저 형편이 되니까 많이 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매번 밥값을 내며 친구를 배려했는데 상대는 내가 사는 것을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서운함이 시작됩니다. 돈을 쓴 사람은 마음까지 전달했다고 생각하지만 받은 사람은 돈만 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7세 정 씨는 고등학교 동창 3명과 매달 한 번씩 만났습니다. 정 씨는 다른 친구들보다 연금이 조금 더 많았고 모임 장소도 자신의 집 근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몇 번은 자연스럽게 밥값을 냈습니다. 멀리서 왔는데 내가 사야지. 친구들은 고맙다고 했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1년이 지나자 계산은 어느새 정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밥을 다 먹고 나면 화장실에 가거나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정 씨는 식당을 나와 혼잣말을 했습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 그 말이 핵심입니다. 사람은 돈을 잃어서보다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더 크게 상처받습니다. 그렇다면 정 씨는 처음부터 계산하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밥을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식이 반복되는데도 괜찮은 척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에서 돈은 정확히 반씩 내야 공평한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반반 계산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공평하다는 것은 언제나 정확히 같은 금액을 내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더 쓸 수 있고 누군가는 시간을 더 쓸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차를 몰고 먼 거리를 데리러 오고 누군가는 집에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장부처럼 계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나는 지난번에 8만 원 냈는데 저 사람은 5만 원밖에 안 냈다. 나는 병원에 2번 따라갔는데 저 사람은 전화 한 통 없었다. 나는 자식 결혼식에 30만 원 했는데 저 사람은 10만 원 했다.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정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미수금을 확인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베풀라는 뜻도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내가 쓰고 나서도 마음이 편한 만큼만 써야 합니다.
밥값을 내고 기분이 좋다면 괜찮습니다. 선물을 하고 잊을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경조사비를 보내고 돌려받지 못해도 후회가 없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돈을 쓰고 나서 계속 상대의 반응을 기다린다면 이미 내 형편과 마음의 한계를 넘은 겁니다. 이번에는 내가 냈으니 다음에는 저 사람이 내겠지. 나는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이만큼 해주겠지. 이런 기대가 생기는 순간 호의는 선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빚이 됩니다. 그런데 상대는 그 빚을 진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러니 돌려받지 못한 사람만 혼자 억울해지는 겁니다. 70세 이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친척들의 경조사를 유난히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조카 결혼식에는 50만 원, 형제의 칠순에는 고가의 선물, 손주 돌잔치에도 적지 않은 돈을 썼습니다. 이 씨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해야 나중에 우리 집 행사에도 사람들이 성의를 보이지. 그런데 몇 년 뒤 아내가 큰 수술을 받았을 때 기대했던 친척들 대부분은 전화 한 통으로 안부를 대신했습니다. 이 씨는 오랫동안 서운해했습니다. 내가 그 집에 해준 게 얼만데. 하지만 아내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주고 싶어서 한 거지 받을 돈 맡겨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이 씨는 자신이 친척들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는 미래의 대접을 미리 사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조금 아픈 이야기지만 인간관계에는 이런 순간이 많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서 썼다고 생각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보답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각자 계산해야 할까요? 아니면 상대가 인색해도 참아야 할까요? 둘 다 아닙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돈을 쓰는 방식보다 먼저 기준을 말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돈 이야기를 불편해합니다. 특히 오랜 친구 사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각자 내자. 이 말을 하면 쪼잔해 보일까 걱정합니다. 요즘 형편이 빠듯해. 이 말을 하면 초라하게 보일까 두렵습니다. 지난번에는 내가 냈으니 오늘은 내가 사. 이 말을 하면 생색내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또 계산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서운해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내가 서운한 줄 모릅니다. 그저 늘 하던 대로 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이것이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패턴입니다. 상대가 알아서 헤아려 주길 바라면서 정작 필요한 말은 하지 않는 것. 나이가 들수록 이런 오해가 더 커집니다. 젊을 때는 다음 달 월급으로 메울 수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밥 한 번 더 사는 것도 크게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수입이 일정하고 병원비나 생활비처럼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 많습니다. 예전의 씀씀이를 계속 유지하면 작은 모임도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말하지 못합니다. 내가 왕년에 누구였는데 이 나이에 밥값 하나 못 내나. 친구들이 나를 어렵게 산다고 볼까봐. 바로 이 마음 때문에 자신에게 무리한 돈을 씁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형편을 말하는 것은 구차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가게 만드는 정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요즘은 생활비를 줄이고 있어서 비싼 곳은 부담돼. 편한 데서 먹자. 이번에는 각자 계산하면 마음 편할 것 같아. 선물은 서로 하지 말고 안부만 챙기자. 경조사비도 우리 형편에 맞게 하자. 이 말은 인색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솔직한 제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가 한두 번 실수한 것인지 원래 받기만 하는 사람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누구나 지갑을 깜빡할 수 있고 형편이 어려운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작은 성의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관계는 정확한 금액으로 유지되지 않지만 최소한의 주고받음은 있어야 합니다. 밥값을 못 내면 커피를 살 수 있습니다. 비싼 선물은 못해도 전화 한 통은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더라도 고맙다는 표현은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상대의 호의만 계속 받는다면 그 사람은 형편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관계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상대를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는 왜 그렇게 인색하니? 내가 그동안 너한테 쓴 돈이 얼만데. 이런 말은 관계를 회복시키기보다 서로의 자존심만 다치게 합니다. 대신 내가 선택하면 됩니다.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비용이 적은 장소로 바꾸고 더 이상 무리해서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끊기 전에 돈이 많이 드는 만남부터 줄여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외의 사실이 드러납니다. 좋은 관계는 장소가 소박해져도 남습니다. 공원에서 걸어도 대화가 이어지고 국밥 한 그릇을 먹어도 마음이 편합니다. 반대로 돈을 써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이미 우정보다 소비가 중심이 된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밥값, 선물, 경조사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정확한 액수는 없습니다. 대신 흔들리지 않는 4가지 기준은 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돌려받지 않아도 괜찮은 만큼만 쓰십시오. 돈을 쓰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돈을 다시 받지 못해도 괜찮은가? 괜찮다면 기쁘게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돌려받지 못하면 서운할 것 같다면 처음부터 액수를 줄이는 편이 낫습니다. 호의가 원망으로 바뀌는 것보다 작게 베풀고 오래 만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경조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30만 원을 냈으니 상대도 언젠가 30만 원을 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갚을 미래의 돈이 아니라 지금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의 범위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돈으로 생긴 일은 가능하면 돈으로 정리하십시오.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면 돈으로 갚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내가 다음에 밥 살게. 우리 집에 와. 내가 좋은 음식 해줄게. 이런 말은 정성일 수 있지만 빌린 돈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은 밥이나 선물이 아니라 약속이 지켜졌다는 신뢰일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을 빌리고 갚는 일에서는 마음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돈을 갚고 고마운 마음은 그 다음에 표현해야 합니다. 셋째, 형편이 달라졌다면 만남의 수준도 바꾸십시오. 은퇴했는데도 직장에 다닐 때처럼 모임비를 쓰면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호텔 식당에서 만났더라도 이제는 동네 식당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비싼 여행 대신 가까운 곳을 산책할 수 있습니다. 선물을 주고받던 사이도 이제부터 생일에는 문자만 하자고 정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비용은 낮추고 관계는 오래 가져가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진짜 친구라면 식당의 가격보다 함께 있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제안을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좋아했던 것이 나인지 내가 제공하던 편의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헤어지고 난 뒤의 마음을 기준으로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돈을 조금 더 썼어도 기분이 따뜻하다면 좋은 관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은 돈을 썼는데도 억울하고 기운이 빠진다면 관계의 균형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밥값 영수증만 보지만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비용도 있습니다. 눈치를 보는 비용, 자랑을 들어주는 비용, 무시를 참는 비용, 괜찮은 척하는 비용입니다. 때로는 밥값보다 이 감정 비용이 더 큽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달라져야 합니다. 누가 더 많이 샀는지가 아니라 누구와 있을 때 내가 작아지지 않는가. 누가 비싼 선물을 주는지가 아니라 누가 내 형편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가. 누가 자주 연락하는지가 아니라 오랜만에 만나도 부담이 없는가. 그런 사람이 인생 후반에 남겨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에서 돈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흔히 돈 때문에 관계가 깨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돈 자체보다 더 큰 원인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은 기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무시당했다는 서운함, 초라해 보이기 싫은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돈을 잘 쓴다는 것은 많이 쓰는 것도 정확히 반씩 내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쓰고 기대가 생기기 전에 말하며 쓰고 난 뒤에도 마음이 편한 관계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기준입니다. 오늘부터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 기쁜 마음으로 쓸 수 있는가, 아니면 관계를 잃을까 두려워 억지로 쓰고 있는가? 그 답이 앞으로 돈을 얼마나 써야 할지, 누구를 계속 만나야 할지를 알려줄 겁니다. 돈을 덜 쓴다고 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돈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진짜 오래갑니다. 여러분은 친구들과 만날 때 주로 어떻게 계산하십니까? 번갈아 내시는지, 각자 내시는지, 아니면 늘 한 사람이 부담하는지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의 한마디가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서운함을 정리하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많이 쓰는 관계가 아니라 마음의 빚이 남지 않는 관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